한국은 우리 일본에 비하면 한참 후진국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나라의 투자를 우리 같은 경제대국이 받는다는 거죠? 한국 같은 나라에 투자할 돈이 있긴 하나요? 게다가 누구를 오라가라 하나요? 한 여성이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일본의 대형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는 미모의 직장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처음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대형 투자회사에서 투자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나츠키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인이긴 하지만 외모는 서양인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키도 일반 여성들보다 좀 큰 편이라 아시아 쪽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 조상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행도 아시아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을 선호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미국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18조라는 엄청난 금액의 큰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워낙에 친밀한 동맹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의 입김까지 추가되어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었어요. 얼마 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 인공지능 분야에 3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의 보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미국 쪽 파트너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초기 아이디어를 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투자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은 제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쪽 파트너도 저를 추천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의 상사가 총괄이 되면서 저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을 실무자로 지목했다지 뭐예요. 심지어 제가 초기에 아이디어를 낸 것도 상사 본인이 가로채어 저의 공을 다 빼앗아 갔던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칭찬하고 상부에 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잘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니 추가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1년을 고생하여 자료를 만들어 갖다 준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주차장으로 가서 상사의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대로 된 보상 합당한 자리를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후임이 차지한 그 자리를 제가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1년 동안 고생한 모습이 떠올라 거의 울먹거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그동안 고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잠자코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 항의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끄럽게 할 경우 직장 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오히려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직장은 매우 폐쇄적입니다. 회사의 상사의 잘못을 고발할 경우 상사보다는 제가 다칠 가능성이 크죠. 제가 상사를 고발하고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교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저를 말려 죽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사들이 저를 공공의 적으로 삼고 괴롭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투자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만둘 경우 다른 투자사로 이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사 바닥이 매우 좁아 소문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사의 인맥도 매우 훌륭한 것은 사실이라 이렇게 마무리하면 앞으로 창창한 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사는 그런 저를 힐끗 보고는 정신 차리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 빠르게 타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정말 이대로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좋겠다는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입구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옆자리의 직원이 저에게 너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 순간 상사가 본인 사무실에서 나와서 전 직원에게 잠시 주목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그 상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그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저에게 원래 자리를 돌려주려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친환경 에너지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를 만들 예정이고 이 펀드의 투자 유치를 위해 2주 동안 한국 출장을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더러 한국을 가라고요? 심지어 투자를 유치하러요? 한국에다 무슨 투자를 해달라고 하나요? 일본은 미국에 투자를 하는 선진국이자 강대국의 경제대국인데
우리가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에게 어제 일로 보복을 해도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동남아, 아프리카에 가서 투자 유치를 해오라는 말과 똑같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내일 출발해야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의 투자사에서 빠르게 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했다나요? 담당자가 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해 당장 오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정에 맞춰야지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 투자사의 일정에 맞춰서 급하게 가야 하는지 자존심도 무척 상했습니다. 저더러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가서 성과를 못 만들어 오면 그 핑계로 저를 한직으로 밀어내려는 속셈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대답을 하지 않는 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상사는 한국에 가서 열심히 하면 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 투자권에 큰 자금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롯이 저의 공로로 꼭 기억하겠다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있던 대다수의 일본인 직원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침부터 난리라는 표정이었고 딱 한 사람만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죠. 바로 아까 저에게 너무 좋겠다고 말했던 제 옆자리 직원입니다. 그 직원은 제가 보기에 좀 4차원의 특이한 구석이 있어서 사무적인 이야기 이외에는 평소에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적인 대화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서로 공통된 점도 하나도 없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말을 걸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급한 일이 있다며 피하게 됩니다. 때로는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고 모든 직원이 다 은근히 피하는 것 같아요. 그 직원은 평소 시간만 나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아이돌 음악을 듣고요. 한국 마트에 가서 한국 식재료를 사다가 한국 음식을 해먹는다고 합니다. 가끔 한국 음식을 회사에 싸와서 직원들에게 먹어보라고 권하는데 무슨 저런 음식을 가져오냐며 모든 직원들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을 해요. 그래도 생글생글 웃으며 한 번 더 권하는 넉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직원은 휴가 때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한국 가면 일본 사람들을 차별하고 대놓고 싫어한다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차라리 상처 안 받고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아무튼 저와 관심사가 완전 다르고 공통된 대화거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 본인 돈 내고 가는 여행을 회사에서 출장으로 2주나 보내준다니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하지만 저는 거의 죽으러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직원이 저에게 한국에 가면 꼭 해봐야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눈치가 없을 수가 있는지 순간 욱하는 감정을 겨우 눌렀습니다. 그만 좀 놔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났지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해버렸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하며 피했는데 말이죠. 하긴 일본 사람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저렇게 티를 내는 것 자체부터 눈치가 없는 것이고 정말 4차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잡힌 출장 일정 때문인지 출장을 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느낌도 날 지경이었습니다. 출장을 가는데 이렇게 하나도 기대가 전혀 안 되는 출장은 처음이었고요. 보통 저는 영국, 프랑스, 미국 쪽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마다 며칠 전부터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서 잠을 설치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출장은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기를 쓰고 그걸 뒤집어 보겠다고 노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어떠한 의욕도 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2주 동안 대충 일을 하면서 이직할 다른 자리나 찾아보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기대도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해서 좀 놀랐지만 별 기대가 없었기에 빨리 호텔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렸죠. 혹시라도 일본 사람이라고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미팅 이외에는 안전한 호텔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순간 눈에 들어온 인천공항은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환한 느낌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나 보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 나오면서 이 규모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크고 웅장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공항은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큰 나라인가요? 공항만 크다고 큰 나라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규모도 규모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데도 입국 심사가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공항으로 치면 익스프레스로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줄이 한참 길었는데 순식간에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신속하고 깔끔하게 입국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일본에서 왔는데도 아무런 트집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화물을 찾는데 혹시 호텔에 침구가 안 맞을까봐 아니면 빈대라도 있을까봐. 베개부터 시작하여 2주 동안 먹을 음식까지 다 가져오는 바람에 짐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큰 가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한 번에 짐을 다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본인 짐을 찾으려고 기다리던 어떤 남자분이 본인이 도와주겠다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일본어가 튀어나올 뻔했지만 그 사람도 영어로 나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출국장을 통과하려는데 아까 저를 도와줬던 남자분이 가족들과 만나는 걸 스쳐 지나가면서 봤죠. 사실 유심히 봤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별거 아닌 척 친절을 베푸는데 왜 더 기억에 남고 더 감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도와주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따뜻한 한국 사람에 대한 궁금증과 설레임이 동시에 생겨났던 것 같아요. 겉과 속이 완전 다르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언제든 뒤통수 치고 남의 공을 가로채는 일본의 그 어떤 인간과는 근본부터 다른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상사가 떠올라서 너무 열받네요. 택시를 타러 가는 중 대부분의 관광객이 지하철 입구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택시보다는 지하철이 더 안전할 것 같더라고요. 택시는 결국 저와 운전기사분이 단 둘이서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운전기사분이 제가 일본 사람인 것을 알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관광객 사이에 껴서 사람이 많은 곳에 머문다면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았죠.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을 따라 카드도 발급받고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지하철역이 바로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던 관광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호선의 열차로 바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일본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시스템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전철을 타고 갈아타는데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하나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하여 무조건 타고 내릴 때마다 요금을 다시 내야 해요. 일본도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일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의 이러한 환승 시스템은 매우 합리적이고도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소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탁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한국인들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이런 건 일본에서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비싼 교통비에 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인프라 쪽 투자 담당자에게 한국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전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알던 한국이 틀릴 수도 있겠다고요. 호텔은 광화문에 있는 가장 좋은 호텔로 잡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한국 출장 가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묵는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5성급 호텔이라 너무 깔끔하고 좋았어요. 빈대도 없고요. 가져온 침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당장 나가서 주변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호텔 직원에게 주변에 가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봤더니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광화문 광장은 나무 그늘이 있는 도심 속 공원 같았어요. 자유롭게 앉아서 평화롭게 책을 읽는 사람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사람들, 뛰어노는 어린이들로 가득 차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지저분하고 노숙자나 불량배가 득실거린다고 들었는데 그건 완전 거짓이었네요. 한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아주 높아 보였어요. 쓰레기도 하나 없고 너무도 청결한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일본은 요즘 많이 더러워서요. 경복궁에는 예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각자 사진 찍기에 바빴어요. 한국의 궁궐과 정원이 너무도 아름다웠거든요. 담장도 너무 예쁘고 처마의 색색의 문양도 우아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규모도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셀카를 찍을 수밖에 없어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떤 학생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그 여학생에게 저의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제 폰을 보더니 바로 일본분이냐며 미국에서 온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친절을 베풀려고 했던 거구나.
일본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 나를 해코지하려나 하는 공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스마트폰을 다시 돌려받고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그 여학생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는 한국 외대 일본어과에 재학 중이라 일본어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본에 여러 번 갔었다고 너무 일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일본 어디서 왔는지, 자주 오는지, 한국에서 뭐가 좋았는지 등등 너무 친근하게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할 수가 있나요? 특히 저는 한국 사람이 싫어한다는 일본인이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한국에서 해봐야 하는 것들을 너무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 직원이었죠. 그 직원의 이름은 유이입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옆자리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직원의 이름도 떠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그녀의 이름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더라고요. 유이가 그렇게 친절하고 친근했던 것이 바로 한국 문화를 생활처럼 접하고 동경한 그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4차원이고 특이하고 눈치가 없다며 무시했던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학생과 같이 경복궁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왕비인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전해 들었을 때는 어디로 숨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를 그렇게 처참하고도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왜 저는 이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교육해야 하고 그 평가는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후손들이 해외로 나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건의 피해자 후손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할까요? 제가 이제껏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게 진짜 사실이 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워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친절하잖아요. 일본인인 것을 알면서도 편견 없이 도와주다니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나치 히틀러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지. 그게 일본에 해당된다 하니 너무도 경악스러웠습니다. 저도 일본으로 돌아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투자자 미팅은 오후로 잡혔습니다. 호텔방에만 있겠다고 했던 저는 달라졌어요. 한국을 더 많이 보면서 알아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 순간 바닷가에 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탁 트인 느낌의 강은 일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무와 잔디밭이 멋있게 꾸며져 있었고 그 잔디밭 위에 피크닉을 하는 연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문득 이렇게 좋은 풍경을 나 혼자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까지 관둘까 고민하고 한국 출장을 극도로 거부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져 한국에 대해 자꾸 궁금해하는 제 모습이 사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제대로 즐겨야겠다는 생각에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여학생이 한강공원 편의점 라면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사려는데 그릇까지 같이 주면서 저 기계에서 끓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물까지 다 나오는 라면 끓여주는 기계라니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라면의 맛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일본 라면 특유의 느끼함은 없이 매콤해 한번 시작한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가만 앉아있는 저를 보고도 밀치고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친절한 한국인만 보다가 매너 없는 한국인을 보니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이 맞았던 거 아닐까요? 저는 편의점을 나와 한가롭게 산책을 했어요. 이런 여유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한강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편의점에서 라면을 찍다가 놓고 온 것 같았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아까 저를 밀쳐냈던 한 무리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인 무리에게 가서 여기 스마트폰을 두고 갔는데 못 봤냐고 물어봤어요. 못 봤다고 발뺌하더라고요. 전 세계 분실폰은 다 중국으로 간다는데 이대로 뺏길 수는 없었죠. 스마트폰에 오후 미팅 담당자 연락처도 담겨있던 터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사이에서 기가 눌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나는 분명 여기에 내 스마트폰을 놓고 갔고 바로 당신들이 와서 앉는 것을 보았는데 스마트폰을 못 봤다는 건 믿을 수 없다. 이 소리를 들은 편의점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까 편의점 CCTV로 편의점 물건도 훔치는 것을 봤다며.
지금 모두 내놓지 않으면 경찰 신고는 물론이고 CCTV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요. 그랬더니 그중 한 여자가 자신의 가방에서 슬며시 저의 스마트폰을 꺼내놓더라고요. 무례한 것은 참고 넘길 수 있어도 절도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정말 선을 넘은 중국 사람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귀중품이 있어도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는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은 완벽하게 달라요. 용감하게 나서준 편의점 사장님 덕분에 중국 사람이 훔친 스마트폰까지 되찾고 정말 하루에 몇 번을 계속 감동받게 되네요. 매일매일 한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갈수록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을 하는 이외의 시간에는 이직 준비 대신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참, 투자 미팅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3차 미팅까지 잘 끝났고 몇 번 더 추가 미팅을 거쳐야 해서 아직 결과는 모른답니다. 제가 하나하나 경험하다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뀐 것처럼 이번 투자 건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살짝 기대감이 생겼답니다. 만약 투자가 성사된다면 한국에 더 자주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이 아닌 순수한 여행으로도 다시 올 거고요. 벌써 한국에 적응을 다 해버려서 어떻게 일본으로 가서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남은 일정 동안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고민 중이에요. 추천할 만한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완성되면 와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츠키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셨다니 너무 다행이고 미팅 결과도 나중에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좋은 사연을 전달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연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